저번 시간에 우리 저 진시황제의 천하통일, 전국통일과 그리고 시황제 죽음까지 봤죠. 시황제가 죽었을 때 그 시황제 주변에 있던 판관, 그 조고라는 사람과 그리고 능력은 없고 욕심은 많았던 그 막내, 호해, 그죠? 그리고 능력은 있고 질투심이 많았던 승상, 이사. 요 세 사람이 이제 빨리 와.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그 진시황의 유언을 바꿔치기 날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후계자로 찍어놨고 실제로 그 유언에다가도 적어놨던 부소라는 후계자 그리고 이사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저 말씨장성을 이제 건설하면서 흉노를 막을 그 대비를 하고 있었던 몽영 그 두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막 어지러운 상황이 된 그거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요 진시황제가 죽고, 이제 막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는 그 중국에 두 명의 영웅이 나타나요. 그 두 명이 이제 그 분열된 중국을 서로 누가 차지할 건지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거를 쟁패 이렇게 부르거든요. 쟁은 다툰다는 뜻이고 패는 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패권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패는 뭔가 다 차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또 패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진시황제가 죽고 혼란한 중국을 놓고 두 영웅이 쟁패를 벌이는데 그 두 영웅의 쟁패는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이렇게 미니멀한 보드게임 같은 거 해봤어요? 예. 그죠? 장기라는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장기 혹시 본 적 있어요? 하는 거? 장기 알이나 이런 거 본 적 있나? 알까기도 안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한자가 좀 뿌옇긴 한데 이 한자가 요거예요, 요거. 예. 이게 한이에요, 한. 한나라 한. 예. 그렇죠. 여기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초예요, 초. 그러면은 빨간색에서 제일 빨간색이 누가 그렇죠. 자, 이 한나라를 건국한 영웅은 유방이란 사람이었어요. 자, 초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항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성향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이제 중국을 놓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거고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그 5년간의 전쟁 요 전후를 해가지고 요거를 소설로 만든 소설책이 초한지라는 소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나라가 이겨요. 항우를 누르고 이제 유방이 승리해가지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쭉 좀 해볼게요. 그 지도 준 거 있죠? 지도. 이거 가져가세요. 지도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앞에는. 가져가. 네, 한 장만. 진시 황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진시 황제가 중국을 계속 돌았다 그랬죠. 그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순, 순행이라고 했죠. 순행. 순찰은 여기 동네 도는 거고, 이제 진시황은 중국 전체를 계속 돌았단 말이에요. 몇 번 했다 그랬죠? 6번. 전국을.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 넓은 중국을. 그러다가 이제 사부, 그 사막 언덕 어딘가에서 죽었다 그랬죠? 근데 진시 황제가 아직 좀 쨍쨍할 때, 아직 죽기 전에, 자, 순행을 가다가, 자, 여기 방랑사라는 곳에 들러요. 이 사도 모래사자기 때문에 여기도 어딘가 뭔가 좀 황무지, 그러니까 좀, 막 이렇게 좀 황량한 곳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진시 황제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되게 많았어요. 진시 황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죠. 여섯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이나 신하들, 귀족들은 진시 황제를 원망하고 어떻게든 진시 황제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 방랑사 주변에 있었던 전국시대 나라가 한나라에서 한나라. 아까 우리 본 그 한자 한나라 말고 다른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한나라의 귀족이면서 자, 대대로 높은 그 벼슬을 했던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주- 중국은 어렸을 때 이름을 정해주고 20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면서 성인이 된 걸 증명하는 또 이름을 하나 정해주거든요. 그 20살이 되면서 붙이는 이름을 자라고 불러요. 자. 제갈량 들어봤죠? 제갈이 성이고 량이 이름이에요. 근데 제갈량이 20살이 된 다음에 공명이라는 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이라고도 어렸을 때 부르다가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제갈량이라고 잘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제갈 공명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이 장량의 자는 자방이었어요. 자방. 그 장자방 이렇게도 불렸어요. 자, 이 사람은 대대손손 그 한나라의 명문 귀족이었어요. 금수저였어요. 근데 그 한나라가 진나라한테 망했죠. 자, 한때 잘 나가던 귀족이었지만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이거 뭐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량이 꽤가 많은 사람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든 진시 황제를 암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장량은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지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황제를 암살하려면은 뭐 무예도 좀 칼도 잘 다뤄야 되고 잘 싸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바닷가에 사는 바다 해자예요. 창해 역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역사는 힘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창의 역사는 뭐 무거운 돌 같은 것도 막 번쩍번쩍 드는 이제 힘센 말 그대로 그 사람이었는데 이 장량이 창의 역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시 황제가 저렇게 지금 폭군처럼 사람들을 막 말하는 사람들을 막 다 묻어 죽이고 막 책도 태워버리고 그리고 여러 자기 막 무덤 공사하고 막 만리장성 건설하는데 사람들 막 동원해서 막 부리고 자 이거 너무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진시 황제를 같이 암살해야겠는데 나는 꾀가 있는데 당신은 힘이 있는데 나한테 힘을 좀 빌려주지 않겠느냐. 창의 역사가 흔쾌히 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의 역사가 그날로 대장간에 가가지고, 자, 쇠로 만든 망치를 하나 주문을 해요. 자, 일반인들은 두 손으로 들기도 어려운 그 무겁고 큰 망치를 준비해가지고, 자, 요 창의 역사가 힘이 셌기 때문에 남들은 두 손으로도 못 드는데 그걸 한 손으로 든 다음에 이걸 나무나 바위 같은 데 던져가지고 맞추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진시황제의 순행 행렬이 이 방랑사를 지나기를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 때마침 진시황제의 그 순행 행렬이 방랑사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창의 역사가 숨어 있다가 그 진시 황제가 타고 있는 그 올리안거 기억나죠? 저 겨울엔 따뜻하고 그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들어졌다는 특제 가마라 그랬죠. 진시 황제가 타고 다니는 그 올리안거를 향해 가지고 이 무거운 그 쇳덩어리 망치를 던지려고 봤는데 가마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연거푸 오는 거예요. 어디 황제가 탔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 어디다 던져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창의 역사가 가운데 있는 그 가마에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던졌단 말이에요. 자,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날아가가지고 가마를 텅 부시고 들어갔어요. 자, 근데 그 가마는 알고 보니까 사람이 타고 있었을까요? 안 타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안 타고 있는 빈 가마였어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언제나 암살 위협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자기 어디 있는 위치를 일부러 잘 사람들한테 알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진시 황제는 맨 마지막 그 올리안거에 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창의 역사의 암살은 실패하고 진나라 군대가 잽싸게 뛰어와가지고 창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장량은 옆에서 숨어 있었어요. 창의 역사 그 던지는 걸 보고 있었다. 힘이 없으니까. 그냥 네. 굉장히 입장에 한심한 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나라 군대가 이 창의 역사를 이제 막 이제 죽인 다음에 진시황제 명령으로 분명히 이거 누가 시킨 사람이 있을 거다. 주변을 다 뒤져라. 근데 장량은 또 요때 이제 잘 숨어 있다가 간신히 진나라 군대의 어떤 추격이나 이런 것들을 따돌리고 도망을 치게 돼요. 자, 그리고 도저히 요 주변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중국은 지금 강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무슨 강이죠? 그쵸. 요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황하문명 들어봤죠? 중국의 누런강 무슨 강? 황하라는 강이고 그리고 요렇게 남쪽으로 길게 관통하는 요 강을 중국 사람들은 장강이라고 불러요. 긴 강이라고 해서. 근데 요거를 한국 사람들은 창장강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양쯔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가 엄청나게 안 차이 났죠. 장강이라고 보통은 중국 사람들은 더 많이 불러요. 그냥. 자, 근데 아무튼 너희 앞으로 중국 지도나 중국 역사를 다룰 때 두 강은 꼭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두 강이에요. 중국 사람들 문명이 처음 시작됐던 이 누런강,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황하예요, 황하. 하가 강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황하강이라는 표현은 원래 강이 두 번 쓰인 중의적인 표현이라서 틀린 표현이긴 한데 그냥 한국에서는 황하강 이렇게 많이 써요. 네. 황하라고도 부르고. 자, 그리고 남쪽을 관통하는 이 긴 강은 무슨 강이에요? 장강이에요, 장강. 예. 양쯔강, 창장강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황하랑 그 장강 사이에 요렇게 또 흘러나가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강을 회수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회하라고도 불러요. 강하자 써가지고. 회수라고도 쓸게요, 아래에. 근데 이 회하를 중국어로 읽으면 화이수이, 화이허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 회하의 북쪽, 그러니까 화이허의 북쪽을 요 넓은 요 지역을 화북이라고 불러요. 자, 뭐라고 부른다? 화북. 자, 그리고 양쯔강 이남, 장강의 남쪽을 되게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여기를 강남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중국 지리를 설명할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강남 아니고, 네, 양쯔강 남쪽도 강남이라고 불러요. 자, 중국을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하면 어디랑 어디라고요? 화북과 강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장량이 이 방랑사에서 이제 창의 역사를 통해서 암살에 실패한 다음에 요 회화 근처에 있는 합이라는 동네로 도망을 쳐와요. 자, 합이라는 동네로 도망쳐 왔는데, 자, 도망자 신세니까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몰래 이제 초가집 같은 거 짓고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건데 그 모아놨던 돈 같은 거 조금씩 까먹으면서 이제 사는 건데 할 일이 별로 없죠. 산속에 숨어 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장량이 그 주변을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고 이제 산도 많이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 장량이 웬 노인을 하나 만나요. 자, 근데 이 노인이 저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 다리 있죠. 시냇물 위에 있던 다리 위에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량이 그 노인한테 가봐요. 자, 가서 이제 뭐 어르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나름 좀 예를 갖췄는데 갑자기 노인이 화를 확 내더니 자기 신고 있던 신발 있죠. 자, 신발을 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리 아래 그, 그 다리 그 강물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다가 신발을 툭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장량한테 이거를 주워오라 그래요. 너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건 좋다는 거죠. 그쵸. 모르는 노인네가 갑자기 신발 주워오라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자, 근데 장량은 그거를 이제 딱 신발을 주워다가 그래도 어른 공경이라 그래가지고 노인한테 가져다 줬어요. 자, 그러니까 노인이 이걸 주섬주섬 신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장량이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또 그 노인이 신발을 다리 밑으로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벗어버린 거예요. 자, 장량이 이번에는 살짝 기분이 짜증이 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신발이 조준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시냇가로 들어갔어요. 노인이 또 주워오래요. 인내심 테스트도 아니고. 장량이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또 주워다가 이 노인한테 또 가져다 줬어요. 자, 그리고 장량이 가려는데 이번에 노인이 에잇! 해가지고 신발을 저 멀리까지 네, 벗어 던진 거예요. 자, 참을인이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죠. 장량이 여기까지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했을까요? 참았어요. 자, 참고 그 신발을 주워다가 노인한테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빙긋이 웃는 거예요. 좀 쓸만한 놈인데 내가 책을 좀 줄 테니까 5일 있다가 이 달이 지금 나랑 너랑 만난 곳으로 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장량이 신발을 세 번을 그 노인에게 주워다 주고 닷새 뒤에 오라는 약속을 그 노인에게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노인, 아무튼 장량은 이 노인이 보통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촉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신발을 가져다 줬고 노인이랑 약속한 대로 5일 뒤에 그 노인이랑 만났던 다리로 갔어요. 언제 갔냐면 이제 아침 한 9시 무렵에 갔어요. 자, 아침 9시 무렵이면 늦은 시간은 아니죠. 보통 출근 시간이잖아요. 자, 그 시간에 갔는데 노인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인네를 기다리게 하다니 제정신이야? 자, 그러면서 이 장량한테 꾸지람을 했어요. 자기 기다리겠다. 그 다음에 5일 뒤에 올 테니까 일찍 나와. 자, 이렇게 하고 그 노인이 또 가버렸어요. 장량은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래서 또 5일 있다가 장량이 이번에는 새벽 6시. 중국 잘나 그쵸. 6시에 장량이 이 노인을 만나러 다리 아래로 왔어요. 자, 그랬는데 가봤더니 이미 노인이 또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도 이 노인이 또 장량한테 일찍 오라 그랬더니 지금 몇 시야? 자, 이러면서 또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량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노인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대요. 닷새 뒤에 또 오래요. 그러니까 이번엔 장량이 어떻게 했을까요? 4일 지나고 나서 5일째 넘어가는 그 밤 자정 있죠? 네. 4일째 되는 밤 11시에 거기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자, 기다렸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정이 되자마자 그 노인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약속 좀 지키는구나 하면서 그 노인이 자, 너는 쓸만한 놈이고 너는 앞으로 이 중국을 이끌어갈 황제를 잘 보좌, 잘 이끌어갈 인물이니까 내가 이 책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라. 책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장량이 책을 세 권을 봤는데 그 책이 알고 보니까 저자가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강태공은 옛날 주나라 때 유명한 신하였죠. 그 낚시 잘했던. 이 강태공이 남긴 병법서 세 권이었어요. 태공병법이라고 하고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 책을 삼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육도라는 유명한 역사 병법책이 있는데 네, 손자병법, 육도, 삼략하면은 승대 병법서예요. 근데 아무튼 이 병법서를 이때 장량이 받게 된다. 작년 오히려 보여주고 진시황제를 죽이고 싶었죠. 그죠? 근데 앞으로 장량이 모실 왕은 진시황제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장량은 그때부터 이 태공병법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외우는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똑똑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군사 부리는 거나 사람 상대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지니어스, 똑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장량이 합의해서 책 읽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상백이라는 사람이 장량을 찾아와요. 자, 이 항씨 우리가 아까 좀 봤죠? 네, 그죠? 우리 저 진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초나라였죠, 그죠? 초나라가 저항이 제일 심했단 말이에요. 초나라 마지막 명장이 누구였어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항연이란 사람이었죠. 이 항연이란 사람한테는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항백이란 사람이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항량이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둘째 아들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항적이란 사람이었고 이 항적이 20살이 돼가지고 아까 20살이 되면 자를 정한다 그랬죠? 어른 되면서 붙이는 이름? 그 어른 되면서 붙이는 이름이 우였어요, 우. 그래서 우리는 항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뭘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항우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항백 얘기를 좀 할게요. 이 항백은 이때 뭐인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는데 이 합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을 저지른 거죠. 진나라법에 살인을 하면은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항백이 진나라 군인들을 피해가지고 합의로 숨어 들어왔어요. 근데 항백은 장량이랑 원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장량이 그 숨어있던 초가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좀 숨겨달라 그랬어요. 자, 장량이 이거를 모른 척하지를 않고 항백을 잘 숨겨줬단 말이에요. 장량도 도망 다 친다는데 장량이 이제 사람들 진나라 군인들 눈에 안 띄는 곳에다 은거지를 마련해 놨는데 항백이 장량한테 도움을 청해줬고 이때 장량이 항백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 도와줬어요. 소위 말하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은인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항백은 장량한테 굉장히 이제 감사를 하게 되고 빚을 한번 지게 되죠.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할게요. 자, 이제 그 항씨 요 회하 주변에 대택이라는 큰 연못이 있었어요. 택은 연못택자예요, 연못택. 자, 당시 요 진나라는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진시 황제가 버려놓은 공사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진시 황제가 건설했던 그 큰 장성 뭐예요? 만리장성 있죠. 그죠? 근데 만리장성 이거 한 번 딱 지어놓으면 그거로 끝일까요? 계속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올 만한 곳이 있으면 더 높이 쌓아야 되고 계속 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에도 그 진시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그 호에나 나머지 진나라 관리들이 계속 여기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만리장성을 더 튼튼하게 짓게 했단 말이에요. 요 회하 주변에 살던 진승이라는 농민이 있었어요. 진섭이라고도 해요. 진섭 혹은 진승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승의 베스트 프렌드가 오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오광. 자, 요 회하 주변에 살던 진승과 오광 그리고 요 주변에 살던 여러 농민들 한 수백 명이 만리장성 공사하는 현장으로 이제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그쪽으로 가서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리장성 지으러 자, 이 대택이란 곳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더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오늘처럼 뭐가 많이 왔어요. 오늘은 많이 오진 않지만 뭐가 많이 왔을까요? 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자, 연못 주변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연못이 넘쳤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도저히 그 나갈 수도 없고 그 물 때문에 거 주변에 고립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비가 하루만 온 게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겨우 그 뭐랄까 비 오지 않는 동굴 같은 곳에 숨어가지고 애타게 시간만 이제 보내고 있는데, 자, 진나라법엔 또 이런 법이 있어요. 자, 공사를 농민들한테 시켰는데 이 공사 현장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도착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몸 거의 이렇게. 진나라는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죠.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지만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그쵸. 가차없이 벌을 받는데 특히 시간 약속을 어긴 것들은 중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단 말이에요. 이형이 워낙 가만히 있어요. 저희는 아까 채소를 먹기로 얘기했지만 진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회하에서 만리장성까지 거리가 짧을까요, 뭘까요?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죠? 10배예요. 자, 근데 그 거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을 여기서 비가 많이 와서 지체를 한 거예요. 딱 맞춰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가봤자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자, 그래서 진승과 오광이 어차피 가봤자 죽느니, 그죠? 도망을 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안 그래도 지금 진나라가 이거저거 시키는 것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진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시 여기 요 주변은 옛 초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 이 진승과 오광은 그 진나라에 불만이 많았던 초나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자, 진승이 했던 연설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한마디 이제 8글자로 된 거 한자를 좀 써볼게요. 한자로 쓸게 한글로 쓸게요. 진승이 했던 얘기예요. 왕후 장상 영유 종호. 왕장상 씨가 따로 끼니까. 자, 왕은 우리 알고 있죠? 왕이 뭐예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왕이죠. 후는 뭘까요? 후. 왕 아래 제후예요. 제후. 제후는 왕이 임명하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자, 장은 뭘까요? 장.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에요. 장. 상은 뭘까요? 국무총리, 영의정, 좌의정, 높은 신하들이죠. 그 재상들을 상이라고 불러요. 높은 사람, 신하들을. 자, 그러니까 아무튼 왕이든 귀족이든 높은 이런 신분들을 영유종호, 어찌 씨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신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농민 출신이지만. 자, 이래서 많은 그 초나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다음에, 자, 요 대택에서 진나라 관리들을 다 죽여버리고 요 진현이라는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 나라가 초나라인데 웅대하고 뭐 뛰어나다라는 뜻의 앞에 장자를 붙였어요. 자, 진승과 오광이라는 농민이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라는 말을 남기면서 초나라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건설한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장초. 자, 그렇게 해서 초나라의 부활을 알리게 된다. 자, 여기 회하라는 강이 있는데 요 회하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에서 그냥 요건 그냥 알아만 주세요. 요렇게 사수라는 강이 있었어요. 요 사수 주변에 회현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어떤 동네? 회현. 자, 그리고 여기 장강이라 그랬죠, 아까? 장강 아래에 여기 회계라는 동네 보여요? 네, 회계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회계는 어떻게 지명이 나왔냐면 이 회가 무슨 회자일까요? 돌아올 회. 또 이렇게 모이는 거 뭐라 그래요? 어,
뭐 회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일 회자예요. 개는 무슨 개자일까요? 계산한다는 뜻이. 옛날 옛적에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하나라를 건국한 왕이 우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예, 그 우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구는 뭐 얼만큼 공을 세웠고 누구는 공을 못 세우고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모아놓고 계산했던 곳이라고 해서 이름이 뭐라고 붙은 거예요? 회계라고 붙었어요. 자, 이 회계는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 혹시 항저우라고 들어봤어요? 아시안 게임 했던? 네. 자, 여기는 옛날에 오나라라는 나라가 있다가 초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여기는 초나라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 회계예요. 네. 자, 우리 아까 초나라 마지막 명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진시황제한테 저항했다. 항현이라 그랬죠? 항현은 진시황제한테 저항하다가 죽고 초나라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현의 자식이랑 손자들이 어떻게든 이 진나라의 지배를 물리치고 초나라를 다시 세울 그 계획을 세워요.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누구? 항량과 항량의 저기 뭐 조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항우라는 사람이었다. 항백은 사람 죽이고 아까 장량한테 도움받았다 그랬죠. 그렇게 떠돌이 짓을 하다가 아니야. 항량과 이 항우한테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항씨 일가들이 어떻게든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자, 이 회계에서 그 좀 뭐랄까 돈도 좀 모으고 진나라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은단 말이에요. 장량 얘기 또 할게요. 자, 이 당시 회계를 책임지고 있던 회계 태수가 은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그냥 알아는 두세요. 은통. 자,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황제로 이제 황제가 된 호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 조고라는 황관이 모든 정치를 다 주무르고, 그쵸? 호해는 술만 마시고 놀기만 했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호해로 가는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조고가 다 차단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농민 반란, 장초가 세워지고 막 농민 반란이 일어나도 진나라가 이걸 제대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초나라가 다시 세워졌다고 하니까 옛날 위나라 귀족들, 뭐 조나라 귀족들, 제나라 귀족들, 연나라 귀족들이 덩달아서 진나라 통치가 허술해진 틈을 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써두면은 자, 여기 한나라가 재건되고요. 위나라가 재건되고 조나라가 재건돼요. 산둥반도의 제나라가 재건되고 연나라가 재건돼요. 자, 여기 어양이란 도시는 당시에는 개라고 불렸는데 이 개는 훗날 북쪽의 수도라고 해서 북경. 이게 북경을 중국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죠? 베이징이죠? 예. 중국의 지금 베이징은 뭐예요? 수도죠, 수도. 예, 연나라의 옛날 수도예요. 자, 아무튼 황제가 멍청하고 무능력하다 보니까 중국이 관리가 안 되면서 과거에 멸망시켰던 여섯 나라들이 다시 다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다시 재건한 거예요. 자, 다시 여기 회계 얘기로 좀 넘어올게요. 자, 보세요. 이 회계를 책임지던 진나라 관리는 은통이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도 나름 좀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지금 제대로 중국을 다스리질 못하니까 자기도 여기다가 조그만 나라를 하나 세워볼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때마침 그 초나라 옛 귀족들이던 항량, 항우 이런 사람들이 은통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반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항량이 봤을 때 이 은통이라는 사람은 좀 답답하고 진나라 관리라 가지고 자기가 좀 뭐랄까 마치 뭐 대장이 된 것처럼 이 항량이나 항우한테 조금 행동을 막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량, 항우 입장에서는 이 은통이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자, 그래서 항량이 이 자기 조카였던 항우한테 눈짓을 보내요. 행동에도 좋다. 자, 그래서 셋이 모인 자리에서 항우가 칼을 뽑아가지고 은통을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 회계에서 항량과 항우가 자, 우리 멸망한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알린단 말이에요. 알리자마자 삽시간에 8,000명이 모이게 되고, 자, 많은 그 초나라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밑에 많은 이제 부하들이 따르게 되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용저, 힘이 장사였다 그래요. 뭐, 환초.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런 사람들이 힘만 세는데, 이제 머리가 아주 뛰어난 지략가도 하나 등장을 해요. 나이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범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유방한테 장량이라는, 장자방이라는 뛰어난 책사가 있었다면, 항우한테는 누가 있었다? 범증이라는 뛰어난 나이 많은 70살의 할아버지 지략가가 있었다. 네, 아, 맞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초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조금씩 뭉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항우 얘기를 좀 할게요. 항우. 자, 이 항우는 이 지금 요런 그 봉기가 일어났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였어요. 20대 초반이면 나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젊은 항우였는데 자,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발산 기계세. 자, 여기서 역발이라고 하는 거는 힘으로 뭔가를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힘이 세가지고 뭐를 뽑는다? 산을 뽑아버리고, 기계는 뭘까? 기계. 기계. 기지개 아니다. 비슷할 수도 있나? 기계. 씩씩한 거 있죠. 용기. 예. 자, 이 기계는 세상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자신감이 느껴지죠? 실제로 항우는 힘이 엄청 셌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 항우한테 칼싸움이라든지 무예를 가르치려던 스승들이 다 항우가 한번 칼만 이렇게 휘두르면 나가 떨어졌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항우가 자기 삼촌이었던 항량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그, 남자들은 이제 힘세거나 뭔가 이렇게 뭐 강력한 걸 좀 보여줘야지 따르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우가 어떻게 보면 하나 이벤트를 하나 마련을 하는데, 힘 자랑을 한번 해요. 자, 우리 전설, 아까 여기 회계라는 동네가 하나라 우왕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공적을 계산한 곳이라 그래서 회계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 우왕이 옛날에 그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청동을 선물 받은 다음에 그 청동으로 솥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9개 솥을 뭐라고 했죠? 네,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알 텐데 구정이라는 솥이라 그랬죠. 구는 9구자고 정은 가마솥 정자예요. 청동으로 만든 임금의 그 상징,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구정이에요, 구정. 자, 근데 당시 여기 회계에 그 우왕이 만들었다는 구정 하나가 여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구정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 10명이 덤벼가지고 이 구정을 그 솥 하나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땠다는 거예요, 엄청. 무거웠다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 많이 모인 앞에서 항우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걸 잡은 다음에 들어요. 네. 퍼포먼스라고 하죠. 자, 이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때요? 놀라요. 자, 그 다음에 항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내친김 하나 더 보여줄까? 자,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한 손으로 받쳐서 자기 머리 위로 올려요. 떨어지면 죽겠죠. 네. 근데 이거를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에서 멀리서 던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초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여러 부리들이 항우의 그 힘에 놀래가지고 항우를 막 많이 이제 영웅처럼 떠받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 영웅한테는 여자가 많이 꼬이기 마련이죠. 자, 항우가 요때 여자친구가 하나 생겨요. 항우의 여자친구는 성이 우씨였어요. 근데 워낙 예뻤기 때문에 우미인이라고 불렸어요. 중국에서 여자를 뜻하는 한자는 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미인을 뭐라고도 부른다? 우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희. 하나라 말희. 그쵸. 맞아요. 그리고 진시황제 엄마도 조나라 여자여가지고 조희라고 불렸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우미는 평소에 집안 대대로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그 종자 좋은 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민 집에서 기르는 아주 털도 매끈매끈하고 잘 달리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마가 있었어요. 이 말의 별명은 이름은 오추였어요. 네. 자, 남자의 로방 항우 여자친구랑 자, 이 에마가 생겼죠? 네. 우민과 오추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회계에서 초나라를 재건하겠다는 무리들이 뭉치게 돼요. 자, 아까 합의 옆에 폐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봐요. 빨간색이 좀 잘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진시 황제가 넓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려고 뭐랑 뭐를 설치했다 그랬죠? 그렇죠. 등과 현을 설치했다 그랬죠? 등과 현은 오늘날로 치면 뭐라 그랬어요? 맞아. 지방자치단체. 되게 어려운 말을 하네. 자, 광역시나 뭐 특별시 이런 시라 그랬죠. 지방에 있는 그 도시긴 한데 좀 중요한 도시들, 큰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36개 군현으로 다 지배할 수가 그리고 일일이 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군과 현 사이에 정이라는 행정 단위를 빨리 설치해요. 수천 개를 중국에. 근데 이 정까지는 공무원들을 다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군이랑 현에는 군수나 현령을 보내는데 아직 진나라 재정이 당시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고 그 정 단위에다 다 파견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은 그럼 누가 다스리냐면 그 동네에서 조금 인기도 있고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동네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그 정의 우두머리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정장. 정장은 진나라에서 임명한 정식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아파트 주민들 모아놓고 반상회 같은 거 옛날에 했었거든요. 뭐 반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너희 나중에 그 구청 가가지고 뭐 너희 그 주민등록번호 띄면 그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주민들끼리를 모아놓기 위해서 만든 최소 단위들이 있어요. 그 통이나 반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통장 반장들은 그냥 주민들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 통장 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요 폐현에 옆에 있던 사수정이라는 곳의 정장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유방. 네. 자, 유방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유방은 상호가 20대 초반이라 그랬죠? 자, 40대 초반이었어요. 나이 많죠? 근데 하는 일이 없어요. 백수예요. 자, 뭘 좋아할까요? 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뭐 같이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색자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사기에 나와 있는 특징 하나. 자, 게으른 사람 잘하는 거. 그래, 잠자려면 어떻게 자요? 눕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아무데나 눕는 거예요, 그냥. 누우면 자는 거예요. 네, 눕기 특기. 자, 근데 인간관계가 좋아요. 자, 좀 게으르기도 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좀 백수 건달인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좀 호감인 사람들 있죠. 예.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유방이 한번 술을 마시려고 술집에 등장을 하면 유방은 그 술집에다 술값을 낸 적이 없어요. 그거다. 자, 유방이 그 술집에 오면 항상 외상을 했다 그래요. 외상. 외상이 뭐예요? 돈 안 내고 그냥 빚 다음에 갚을게 하고 공짜로 먹는 거죠. 자, 협상을 잘했다기보다는 유방이 항상 오면은 유방 친구들이 하나 둘씩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술집으로. 그쪽에 손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술집에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집 주인들이 유방이 돈을 안 내는데도 유방한테 술값을 받지를 않았다 그래요. 되게 많을 것 같아. 인기쟁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재주죠. 네. 자, 그런 유방인데 유방의 친구들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유방의 친구들 얘기까지 하면 좀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유방 친구들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